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 글로벌 프리세일즈 이용진입니다. 메가존 클라우드 테크 라이터들이 2024 리인벤트를 참여한 후 여러분께 유의미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한 세션 잘 들으셨나요? 여기서 간단하게 서머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발표한 전체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AWS 백업입니다. 이번 리인벤트를 통해서는 크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백업, 랜섬웨어 보호, 플랫폼 개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알아두시면 좋은 것으로는 우선 백업 테스트입니다. 기존에 어로라 백업 테스트가 이미 있었지만 이 기능이 확장되어 RITR, Recovery in Time Restore와 EBS 스냅샷 아카이브에서 복구 프로세스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미리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논리적 에어 갭 볼트를 통해 변경 불가능한 백업을 안전하게 저장하며 랜섬웨어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로는 백업 정책에 리소스 할당을 더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나 크로스 계정, 크로스 리전 백업 기능이 SAP 하나, 넵튠 그리고 S3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EKS입니다. 아마존 EKS 오토모드, 노드 그룹을 배포하지 않더라도 앱을 배포하게 되면 최적의 컴퓨팅 인스턴스로 자동으로 프로비저닝을 해주게 됩니다. 또 비용을 위해 컴퓨팅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주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EKS 클러스터 업그레이드도 클러스터만 버전업을 하면 자동으로 노드 그룹도 업그레이드를 해줌으로써 운영상의 수고스러움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Add-ons Integration with EKS Pod Identity 기능으로 파드가 AWS의 리소스 접근 권한을 필요로 할 경우 AWS 리소스와 EKS의 각각 권한 관련 설정을 따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 기능으로 인하여 AWS API로 모두 통일화해 작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권한 부여 기능인 롤 기반의 권한 설정을 제공하였지만 허용만 가능하고 거부 설정이 없고 조건을 설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WS에서는 Cedar라는 오픈소스 정책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Cedar는 기존의 문제점이던 거부 정책과 조건을 설정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속성 및 라벨 기반 액세스 제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비용 없이 컨트롤 플레인에 대해 매트릭과 대시보드를 제공하여 동작하는 워크로드의 문제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쿠버네티스의 현 상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엔드포인트를 통해 쿠브 컨트롤러 매니저와 쿠브 스케줄러를 추가 수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 VPC 레티스는 VPC 피어링,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더불어 AWS가 새롭게 선보인 네트워킹 연결 서비스로 기존 네트워크 구성의 복잡성을 줄이면서도 더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VPC 레벨의 리버스 프록시 서비스 형태로 HTTP 및 HTTPS를 지원합니다. 인터넷용 리버스 프록시가 ELB라고 한다면 아마존 VPC 레티스는 VPC끼리 뛰어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하여 HTTPS 통신에 필요한 TLS 인증서가 기본 DNS 이름에 대응하는 와일드카드 인증서가 기본 제공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들 간의 연결을 쉽도록 해주는 서비스 검색 기능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나 리소스를 손쉽게 찾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AWS 간, VPC 간 통신이 가능하여 멀티 계정, 멀티 VPC 환경에 바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아마존 Q에는 아마존 Q 비즈니스와 아마존 Q 디벨로퍼가 있는데요. 아마존 Q 디벨로퍼는 개발용 생성형 AI로 애플리케이션 코딩, 테스트 및 업그레이드로부터 오류 진단, 보안 스캐닝 및 수정 작업 수행, AWS 리소스 최적화까지 개발자와 IT 전문가의 모든 작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임을 잘 아실 겁니다. 한편 아마존 Q 비즈니스는 엔터프라이즈형 생성형 AI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 데이터 기반 질문을 답하고 요약을 제공하고 컨텐츠를 생성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완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아마존 Q 비즈니스에서 추가 기능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용 가능한 커넥터가 추가됨에 따라 더욱 다양한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아마존 큐 비즈니스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세일즈포스, 지라, 서비스나우, 젠데스크에서 사용 가능했던 플러그인이 이제는 컴플루언스, 구글 캘린더 등 더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총 50개 이상의 액션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분석 지원과 아마존 큐 사이트 통합을 통해 적절한 BI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서의 시각적 요소와 표를 읽어 답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PDF, 워드, HTML, 엑셀, CSV, 스마트 시트 등 문서에 있는 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파이어폭스에서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로써 주간 보고 등 행적을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널 오토 시프트는 특정 가용 영역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영역을 감지하고 트래픽을 재분배하는 기능입니다. AWS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리커버리 컨트롤러를 통해 저널 시프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기능은 자동으로 전환도 가능하지만 수동으로 트리거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NLB 유효 제한 시간이 디폴트 값인 60초로 고정되어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객의 요구에 따라 60초에서 최대 6000초, 100분까지 유효 시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이들 타임이 길게 가져가면서 세션 유지를 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특별한 유지 보수 없이 NLB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LCU, 로드 밸런서 캐파시터 유닛은 ELB의 리소스 사용량을 측정하는 단위로 네트워크 트래픽, 연결수, 요청수와 같은 다양한 리소스 사용 요소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이번에 추가된 용량 예약 기능은 고객이 예상되는 트래픽에 맞춰 LCU 용량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능을 활용한다면 갑작스러운 트래픽 증가에도 예약된 용량이 보장되므로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 종료 후에도 자동으로 용량이 축소되므로 비용 효용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현재 NLB와 ALB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GWLB도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gRPC 프로토콜이랑 HTTP2 연결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양방향 통신을 허용하는 최신 오픈소스 원격 프로시저 직접 호출 프레임워크입니다. 기존에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 gRPC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기능 추가로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 백엔드까지 gRPC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gRPC 오리진의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요청 전송이 가능하며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과 API 구현 간의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AWS 와프를 통한 HTTP 헤더 검증, DDoS 공격에 대한 AWS 쉴드 스탠다드 보호 등 엣지 로케이션스에 배포된 추가 보안 서비스의 이점을 애플리케이션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VPC 오리진은 클라우드 프론트의 오리진으로 VPC 안의 리소스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퍼블릭 IP를 가지고 있는 ELB, EC2들만이 지정 가능했었습니다. 이제는 VPC 오리진을 사용하여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ELB와 EC2를 오리진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큐리티 그룹에 클라우드 프론트의 IP만 허용하도록 설정하여 트래픽에 대해 관리가 조금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클라우드 프론트에서는 AWS에서 지정된 IP 대역도가 크고 실제적인 IP는 지속적으로 변경이 되었으나 이제 애니캐스트 IP를 적용하여 세계 어디에서든 동일한 IP를 적용한 클라우드 프론트의 엣지를 고정 IP로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고객이 클라우드 프론트 사용 시 방화벽을 열기 위하여 고정 IP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IP 또는 트래픽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존 EKS 하이브리드 노드는 AWS 관리하는 EKS 컨트롤 플레인에 온프레미스 서버를 워커 노드로 추가하는 것이 기본 기능이고 여기에
클라우드 환경의 노드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믹스드 모드도 지원합니다. EKS와 동일하게 버전 추가 지원을 적용할 수 있고 하이브리드 노드에서 동작하는 파드에도 IRSA와 EKS 파드 아이덴티티를 통해 AWS 서비스와의 인증을 손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노드의 생명주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드 어드민 CLI도 제공합니다. 이 도구는 하이브리드 노드가 쿠버네티스 워커 노드로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설치하고 EKS 워커 노드로 등록하는 과정을 간소화합니다. 마지막으로 AWS 제공하는 다양한 observability 도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마존 EKS 하이브리드 노드는 컨트롤 플레인의 관리를 AWS에 맡기고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환경의 쿠버네티스를 통합하여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온프레미스에서 이미 구매한 GPU를 활용하면서 이 GPU를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서비스 워크로드와 동일한 클러스터에서 사용 등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감한 데이터를 반드시 온프레미스에 보관해야 하는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업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리적으로 분산된 곳에서 서버를 호스팅하고 있는 제조나 미디어 스트리밍 기업들이 도입하기 적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용적으로는 아마존 EKS 하이브리드 노드는 노드가 컨트롤러 플레인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비용이 청구되기 때문에 활성화된 노드 개수를 조합함으로써 비용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글루에서 추가된 GenAI 트러블 슈팅 기능입니다. 스파크 잡을 구성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GenAI를 통한 코드 생성에서 더 나아가 잡이 실패 시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기능까지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잡과 관련된 메타데이터, 메트릭, 로그를 분석하여 실패 원인을 분석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권장사항을 제공해줍니다. AWS 글루 5.0이 출시되었습니다. 글루는 아파치 스파크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 서비스로 대규모 데이터셋을 처리하고 ETL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글루 5.0은 AWS 관리형 스파크 런타임을 사용하여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오픈소스 스파크보다 3.9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AWS 글루 4.0 대비 32% 더 빠르고 비용은 22%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리노는 대규모 데이터셋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산 SQL 쿼리 엔진이며 어티나 쿼리 엔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해당 엔진도 업그레이드 되면서 오픈소스 버전보다 2.7배 더 높은 성능이 제공되게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연을 발생시켜 해당 지연이 시스템 품질로 이어지는지, 리소스를 의도적으로 제한하거나 고갈시키거나 트래픽을 차단하여 장애 전파가 발생하거나 리트라이 스톰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 상황을 만들어 시스템의 신뢰성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케이오스 엔지니어링입니다. 보안적으로도 코드 레벨에서의 보안 취약점들을 검사하고 공격하여 확인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항상 안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각각 개별로 제한하기에는 쉽지 않으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AWS의 Fault Injection Simulator, FIS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보다 수월하게 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관리형 카오스 엔지니어링 서비스입니다. AWS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네트워크 단절, CPU 부하 증가, 디스크 공간 부족 등과 같은 사실적인 문제 상황들을 쉽게 발생시켜 사실적인 상황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실제 고객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폴트 인젝션 실험을 순차적 또는 병렬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강력한 툴이 아닐 수 없습니다. AWS 클라우드워치 신세틱 모니터는 네트워크 구간을 TCP, ICMP 기반으로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가시화하고 네트워크 지표 기반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AWS 클라우드워치 신세틱 모니터는 네트워크 소스로서 VPC 내 서브넷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확인을 위한 인스턴스나 람다를 가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신세틱 모니터가 네트워크 체크를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TCP, ICMP이며 IPv4, IPv6 모두 지원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패킷 사이즈는 56부터 8500바이트까지 가능합니다. 직접적인 동작은 프로브를 만들어 확인하게 됩니다. 각 프로브들은 서브넷당 2개의 ENI를 생성 후 각 ENI당 5bps 속도로 패킷을 발송하여 체크합니다. 이를 통해 VPC의 서브넷에서 온프레미스 대상까지 엔드-투-엔드 구간의 통신 구간 상태를 모두 체크할 수 있습니다. 펑션콜 개념 등장 초기에는 사용자의 질이, 함수 목록 등을 하나의 프롬프트에 모두 포함하여 모델 호출을 하다 보니 LLM 사용 시 환각 형상,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 취약성, 입력 토큰 증가, 프로세스 오케스트레이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툴 유즈가 도입되었습니다. 툴 유즈는 사용자의 질의와 시스템 프롬프트를 분리하고 특정 구문을 설정하여 환각 현상과 프롬프트 인젝션을 줄였습니다. 또한 LLM의 툴 유즈를 학습해 필요시 도구를 자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입력 토큰 증가를 방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토큰을 활용해 일관된 응답 형식을 제공함으로써 프로세스 간 오케스트레이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Bedrock Agents는 리전 액션 방식을 통해 모델이 추론과 행동을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입니다.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모델은 추론을 통해 필요한 툴을 결정하고 오케스트레이터가 이를 실행하여 결과를 다시 모델로 전달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최종적으로 더 이상 툴 실행이 필요 없을 때 모델이 최종 답변을 생성합니다. 그 결과 단계마다 계획을 다시 세워 문제를 수정할 수 있어 높은 회복성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만 툴과 모델이 여러 번 호출되면서 지연 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으니 적절한 활용이 포인트입니다. AWS상에서 DDoS 완화를 위한 도구들을 소개했습니다. AWS Shield는 DDoS 공격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Shield 스탠다드는 추가 비용 없이 기본 제공되며 클라우드프론트, ALB와 같은 주요 AWS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DDoS 공격을 자동으로 차단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한다면 Shield 어드밴스드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전문 대응팀의 지원, 그리고 공격으로부터 인한 비용 급증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클라우드프론트는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엣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DDoS 트래픽을 흡수하고 분산시킵니다. 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원본 서버를 보호하고 빠르고 안정적인 컨텐츠 제공을 보장합니다. AWS 와프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도달하기 전에 악의적인 요청을 필터링합니다.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과 같은 공격 패턴을 차단하도록 맞춤형 규칙을 설정할 수 있어 애플리케이션 레벨 보안이 강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엘라스틱 로드 밸런싱은 대량의 트래픽을 여러 대상에 분산 처리함으로써 서버 과부하를 방지합니다. 공격으로 인해 트래픽이 급증하더라도 ELB는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애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을 유지합니다. 결론적으로 AWS는 DDoS 방어를 위해 계층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쉴드로 기본 보호를 제공하고 클라우드프론트와 ELB로 트래픽을 분산하며 와프로 어플리케이션 레벨 보안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규모의 DDoS 공격에도 애플리케이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가 이제 세이지메이커 AI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는 공유 워크스페이스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를 생성하여 관리하며 이를 통해 팀원들과 협업하고 데이터 작업 및 머신러닝 모델 개발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EMR, 글루, 아테나, MWAA, 레드시프트와 같은 데이터 처리 서비스는 물론 생성형 AI를 위한 베드락까지 하나로 통합한 솔루션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변화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하이퍼파드 태스크 거버넌스의 도입입니다. 세이지메이커 하이퍼파드는 대규모 분산 훈련을 위해 설계된 인프라로 훈련 시간을 최대 40% 단축하는 놀라운 성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타스크 거버넌스 기능이 추가되면서
모델 훈련과 추론 작업을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AWS 콘솔에서 모든 작업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라파나와 같은 별도 도구가 필요했던 작업들을 콘솔 내에서 바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주로 모니터링 지표로는 CPU, GPU 사용률, 작업 할당 상태, 실행 및 대기 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레이크하우스는 아마존 S3 데이터 레이크와 아마존 레드시프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합하여 단일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를 제공합니다. 세일즈포스와 SAP 같은 인기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손쉽게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 통합 간소화, 빅쿼리나 스노우플레이크와 같은 외부 소스와의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페더레이션 쿼리 지원, 그리고 아이스버그를 지원하는 모든 엔진이나 프레임워크와 연동해 유연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아파치 아이스버그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세이지메이커 레이크하우스는 데이터 사일로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여 조직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세이지메이커 워크플로우 전반에 걸쳐 아마존 Q를 활용할 수 있어 AI 기반의 지원을 통해 업무를 더욱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은 통합 거버넌스와 데이터 레이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여러 서비스 간에 번거로운 전환 없이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 AI 앱과 통합입니다. 기존 세이지메이커에서는 AWS에서 제공하는 주피터랩, 코드 에디터, MLflow와 같은 도구들이 주로 사용되었었는데 이제 세이지메이커 AI는 타사의 AI 도구인 커멧, 딥체크스, 피들러, 레이크라 등이 추가되어 보다 폭넓은 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더 다양한 워크플로우를 구축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도구들을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AI는 이름뿐만 아니라 기능과 활용성 면에서도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AI ML 워크플로우를 더욱 강력하고 간편하게 만들어줄 이번 변화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요약해드린 내용 외에 키노트 등을 통해 하이라이트된 내용 중 이 모든 서비스를 떠받치고 있는 하드웨어 인프라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텐피10U 네트워크는 울트라 서버와 트레니움2 및 엔비디아 기반 클러스터를 지원하며 1000대의 서버에 테라바이트 용량과 10 마이크로초 이하의 지연 시간을 제공합니다. 초병렬 구조와 탄력적 디자인으로 몇 개의 렉에서부터 여러 데이터 센터로 확장 가능하며 트렁크 커넥터와 파이어플라이 옵틱 플러그와 같은 기술 혁신으로 고속 저지연을 위한 케이블 연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스케일러블 인텐드 드리븐 라우팅을 도입해 장애 대응 시간을 1초 이하로 단축, 기존 네트워크 대비 10배 빠른 성능을 제공합니다. 나이트로, 그래피톤 스토리지와 같은 핵심 혁신부터 뉴런 링크, 트레니움 인터커넥트, 트레니움2, 울트라 서버 등 대규모 AI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끊임없이 혁신을 이루고 있는 AWS.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렇게 리커넥트 2025의 13개 발표 세션에 대한 서머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을까요? 바쁘신 와중에도 리커넥트 2025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관련하여 더 많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메가전 클라우드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